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똥남입니다. 네, 오늘 오래된 비밀 리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운의 원리 중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장, 운은 사람과의 인연이다. 운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요. 오늘은 사람에 관한 부분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할 부분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나를 여겨야 하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인간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이 바뀔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똑서 남편님? 주변 사람이 변하는 거, 바뀌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힌트를 제대로 잡으셨네요. 오늘 할 부분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똑서 남편님이 지레진작으로 한번 잡은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운이 바뀔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건 바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운의 과학에서도 인연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똑서 남편이 우리 그동안 마음 관련 공부책을 많이 읽어왔어요.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뭔지 아시겠어요? 결국엔 내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오래된 나를 버리는 그런 작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알고 네. 나를 사랑하라. 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로 바뀝니다. 똑서 남편님이 말씀하셨던 나부터 변해야 된다는 거는요. 왜 나부터 어떻게 변할까요?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 변화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운의 원리도 마음공부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사랑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운을 타고난 특별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행운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큰 행운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운의 과학에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행운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자신의 약점과 단점, 어두운 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며 내가 남보다 더 잘난 점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단점, 약점, 부정적인 모습, 어두운 모습까지 다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똑서 남편님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삶에 만족을 못한다. 네. 이 마음은 아직 그대로이신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부터 자기 자신이 위축되고 초라하게 느껴지죠? 초라하고 불행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마음이 쉽게 내려지진 않았죠? 100%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는 할 수 없고 아직도 비교는 하지만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자각하시는군요. 내가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하고 있구나. 불행해지는데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지금 그 단계까지는 들어가신 거군요. 그걸 자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자각하고 있고 그걸 내려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먼저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단점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남의 단점에 대한 지적과 비난을 거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운이 따를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건 너무나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말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우주의 원리와 접목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주의 구조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우주는 좋고 나쁨, 선, 악 이런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는 책에서 네. 나왔던 부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주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입니다. 우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냥 모든 생명체, 모든 사물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주의 기본은요,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존재들이 모인 곳, 그곳에 좋고 나쁨, 착하다, 악하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다양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의 원리를 우리 인간 세상에 다시 가져오면요. 그냥 우리는 그 존재로 완전한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한 겁니다. 나의 단점, 그걸 왜 단점이라고 생각하나요? 우주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니까요. 나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지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그대로 존재할 뿐 그냥 그 존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도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운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인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선 남편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도적인 주인의 삶이 아니라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잠깐 끌어당긴 법칙을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끌어당긴 법칙이 여기에서 접목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감정들, 관심, 주의, 초점이 결국 끌어당겨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행복하고 기쁜 감정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불평불만, 불안, 두려움으로 하루를 산다면 어떤 일이 끌어당겨질까요? 불행한 일이 끌어당겨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더 많은 관심과 주의, 더 많이 느끼는 감정들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끌어당겨지는 겁니다. 하루에 잠깐 5분, 10분 하는 기분 좋은 생각이 끌어당겨지는 게 아니라요. 10시간, 하루 종일 내가 했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끌어당겨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감정에 내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요. 그건 그 결론은 뻔합니다. 결국에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일들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한테 참 잘합니다. 이건 단순히 행동이죠. 네. 왜 엄마한테 잘하냐면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잘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냥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잘합니다. 행동은 엄마한테 잘한다. 요 하나지만요. 이 행동을 하게 된 근원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두 번째는 그냥 엄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한 행동은 결국엔 사랑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미 자기가 한 행동의 근원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네. 같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어떤 근원에서 시작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죄책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누구에게 잘하고 있다면요.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결과가 뻔합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사랑까지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마음은 결국 그런 사건을 불러 일으킵니다. 떡소 남편님 이제 이해하시죠? 네.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나를 온전히 사랑하면 그게 넘쳐서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이라면 이제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거를 먼저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된다면 당신 자신은 결국 피폐하게 되고 상처받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에서 출발한다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당신답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간혹 당신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변한 당신에게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은 너 변했어. 너 예전에 나한테 잘했는데 왜 요즘에는 나한테 이렇게 못하니?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개념치 마세요. 우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까지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잠시 거리를 두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당신은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온 우주의 에너지와 소통하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전에는 가짜였다면 이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연을 쌓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야 행운이 찾아옵니다. 네. 네, 톡성 남편님 이 부분 어떠신지 한번 소감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지을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잘 알고 우선 자기를 사랑해야지만 진정으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가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그 관계를 접고 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이는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 사랑이 충만해지면 분명히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 들어가서 다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 절대 놓지 마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